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휴일, 이 3명의 경남도지사 후보들은 도내 곳곳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공표 금지 전 여론조사에 앞선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한국당 김태우 후보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무기로 보수 성향이 강한 옛 마산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남의 경제 다시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경남도지사 후보 누굽니까? 그제 김해와 양산 등 민주당 우위 지역을 찾은 김경수 후보는 선거 막판 상대적 약세 지역에 활약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유한국당 김태우 후보는 야당 강세로 분류된 진주를 거쳐 고성, 통영, 거제 등 남해안권을 누볐습니다. 이른바 미워도 다시 한번 전략을 통해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표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경남만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 김태호가 당선되면은 당도 변화시키겠습니다. 경남도 변화시키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도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을 돌며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길거리 게릴라 유세를 통해 기업을 경영한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기호 1번도 찍어봤습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김유근이가 있습니다. 1번이 싫으시면 기호 3번 김유근을 찍어주십시오. 선거 막판 치열해지는 삼김 전장에서 경남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남 교육감 선거 후보 간 미투 폭로로 네거티브 공방과 고소 고발이 이어져 선거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효환 경남교육감 후보가 지난 5일 자신의 아내 하연미 씨가 11년 전 박종훈 교육감 후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7일에는 하 씨가 직접 미투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 후보는 이 후보와 하 씨 부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추가 고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투 선언 이후 김선유, 박성호 두 교육감 후보들도 성명과 회견을 통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 관련 단체의 공방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기업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와 관련해 가장 까다로운 미국 정부 기준을 통과하면서 47조 원 규모의 세계 시장에서 우위에 서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첫 번째고 세계적으로도 7번째인데 어려운 조선 기자재 업계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의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채워넣은 바닷물 선박 평형수. 그런데 이 선박 평형수가 유해 미생물을 전 세계 해양으로 퍼뜨려 해양 생태계 파괴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결국 국제해사기구는 2024년까지 선박 평형수를 소독하는 처리 장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시장의 46%를 장악하고 있지만 국제해사기구 기준보다 까다로운 USCG, 즉 미국 정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수요가 가장 많은 미국 진출이 힘들었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인 부산 기업이 국내 첫 번째, 세계적으로도 7번째로 미국 정부 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USG 승인이 없어서 많은 그 선박의 선주들이라든가 조선소가 계약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계약을 좀 뺏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확실히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 7년간 47조 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한 세트 가격이 70만 달러에 달하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입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서 수출액이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황에 시름이 깊은 부산의 조선 기자재 업계에도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박 평형수 처리 설비가 많이 판매가 되면은 그거에 따른 2차 산업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마 연계돼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파나시아와 삼성중공업 등 국내 다른 선박 평형수 처리업체들도 올해 안에 미국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여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해마다 항해사와 기관사 등 선원 인력이 2천여 명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절반이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그나마도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끔히 제복을 갖춰 입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 평균 나이 30대 초반으로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고 항해사와 기관사가 되기 위해 지난 3월 이곳에 입학했습니다. 선박의 적하, 양하 등 BL, 선화증권 등 다양한 곳에 무역 실무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등 항해사가 된다면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기사 단기 양성 과정으로 9개월 연수와 9개월 실습을 마치면 3급 해기사 간부 선원으로 100% 취업됩니다. 단기 과정 외에도 해양대와 해사고 등을 통해 인력이 해마다 2,000명씩 배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선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적 선박의 취업 선원 6만여 명 중 한국인은 3만 5천여 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외국인 선원으로 채웠습니다. 고령화도 심각해 3명 가운데 2명이 50대 이상이고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10년 새 2배나 증가했습니다. 가족 사회와 격리된 고된 작업 환경에다 그나마 큰 이점이었던 임금 우위도 육상직과 격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5년에서 10년 차 선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 시간을 유럽 선진 체계에 맞춰서 3개월 승선에 이제 1개월 휴가 이런 제도들이 좀 활성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국가 해운력의 기본인 국적선원, 새로운 선원 양성은 물론 중견 선원이 떠나지 않도록 복지 혜택 등을 강화하는 것이 선원 고령화를 막는 해결책이라는 충고입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더위 걱정은 없지만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 시간당 5에서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바람도 꽤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일단 이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는데요. 밤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10에서 40mm가량의 적지 않은 강수량이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겠습니다. 그래도 비 덕분에 오늘 공기는 무척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종일 좋음 단계가 예상되고요. 자외선이 강하지 않아서 오존 농도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다소 서늘한 편입니다. 현재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22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거창과 함양의 낮 기온 21도, 진주와 사천이 23도에 그치는 등 선선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해상에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경남 북서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지방선거 날인 수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국비 지원 사업이나 배정에서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정부 추경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국비 지원 사업을 검토해 해당 시군과 함께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능형 기계, 미래형 자동차 등 대체 보완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내년 예산 배정에서도 해당 시군구에 국비를 먼저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남도가 여름 휴가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 18선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놀섬으로 창원 우도와 통영 연화도, 욕지도, 비진도, 추봉도 5곳을, 미지의 섬으로는 통영 추도와 남해 조도, 하동 대도 등 3곳을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